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종 목표 사회는요 난이도라는 게 있죠. 난이도에는 항상 이 내용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내용의 상중하가 있다는 거죠. 기본 문제, 중간 난이도, 상급 문제. 그러면 사회 문제는 저는 3년치 기출 문제, 이 기출 문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3년치 기출 문제를 놓고 볼 때 내용 난이도를 볼 때는 중상이에요. 중상이라는 얘기는 아주 쉬운 문제, 기본 난이도를 조금 문제를 덜 줬어요. 덜 주고 중간 난이도급 문제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3년치 기출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시간 난이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 짤막한 문제들이 좀 많나? 제 시간에 풀기가 어려워. 막 장문의 지문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 난이도 50분 내에 풀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시간 난이도도 중상급이에요. 근데 연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3년치 문제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조금 어려운 편이다.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득점한 거에 3문제 정도, 50분 내에 딱 풀었을 때 3문제 정도는 상향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에 3문제를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회 문제를 50분에 딱 풀었다. 23문제 맞았다. 26문제 맞은 거예요. 3문제 정도는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근데 3문제만 어려워도 막상 문제 풀 땐 체감은 더 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다. 자, 보는데 항상 우리 그래요. 이제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를 푼다는 것은 내가 기본서도 봤고 기본 강의도 들었고 단원별 문제풀이도 했고 월별 모의고사도 몇 번 봐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시험의 막바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몇 점 나왔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뭘 보고 해설 보고 다시 한번 꼼꼼히 해설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자료를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고사 봐서 채점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꼼꼼히 해설지와 따라 공부해서 한 문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작업,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데는 50분이 걸렸지만 복습하는 데는 3시간이 걸려야 돼요. 2-3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해설 읽어보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시험은 50분이 걸렸지만 이 50분을 보고 나서 2-3시간 복습했을 때 한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작업을 6번 하면요. 6문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다. 우리 시험장 가서 맞춰 틀리냐 중요한 거, 지은 점차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해설을 자세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답 중심으로 간단하게 가이드만 해드릴 거예요. 가이드. 공부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렇게 봐 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문제 보죠. 자, 41번 문제 법정 추인 문제, 법정 추인. 이제 법정 추인 그러면 앞자 따서 전, 이, 경, 담, 취, 강. 이 6가지는 법정 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 추인 사회 145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이행의 청구. 취소할 수 권리 취득. 이 2가지요.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권리 취득까지 권리 양도. 우리가 취라고 했지만 양도, 담, 양강 이렇게 돼요. 전이경, 담, 양강 이렇게 해주게 돼요. 양도. 이 2가지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 양도했을 때. 취소권자가 양도했을 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랑 거래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양도한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보면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보세요.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몇 번? 3번. 누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서 법정 추인이 되는 거지. 상대방 이행 청구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정답은 3번이었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불능이요,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만 봐보세요. 자, 일단 5번 봐보세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전인지 후인지 후에 그럼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전에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원시적 불능. 뭐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더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계약 자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런데 성립한 후에 채무자 잘못으로 기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든 무효이다. 유효하죠. 후발적으로 유효한데 다만 지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이행 불능했다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 기책사유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우연부당. 원리 갈 것이냐, 일리 갈 것이냐, 일리 갈 것이냐 문제 있을지언정 후발적 불능은 모두 유효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사실은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어도 시험장에서 65점 정도 나오는 점수예요. 사실은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정답 5번이다. 이렇게 봐주셔야죠. 자, 사실 한번 볼까요? 103조요. 반사질서의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다 뭐 진부한 얘기들이지만 다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43번에 5번 봐보세요. 참 독특하죠. 비자금이요. 비자금 은닉행위. 비자금 조성이요. 박철원 사건. 비자금 은닉행위는 103조반이 아니다.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반환해줘야 돼. 근데 103조 해당되면요. 103조 해당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불법임금에 해당되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근데 비자금 은닉행위는 103조반이 아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비자금 맡긴 사람이 비자금 맡은 사람 쫓아가서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03조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에 걸리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요. 반환 청구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103조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자, 요거는 좀 너무 특이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던 거니까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체크한 거 정답 중심으로 간단하게 봐보세요. 자, 이제 사례 문제 봐볼까요? 44번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를 마치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했다. 실제는 증여예요, 증여. 실제는 증여인데 세금 무서워서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무슨 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한 꾸미는 거. 부동산 은닉행위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꾸며서 등기를 하였다. 그 뒤 을은 그래서 병의 토지를 매도했다. 그래서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근데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 부산 은닉행위예요. 이거는 제가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배울 때 부동산 은닉행위는 통정 표시와 다르다 그러면서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44번은 다시 한번 부동산 은닉행위에 관련되는 거 요거 한번 요즘은 이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력한 문제다. 은닉행위에서 볼까요? 여기서 은닉행위에서 정답 한번 볼게요. 이때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가 을묘 등기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근데 효력이 없다. 효력이라는 얘기는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비록 그 원이 허위기재했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나머지 분들 은닉행위 한번 요거 이해 안 되신 분들 제가 꼽는 가장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다시 한번 기본서를 보든가 뭘 하든가 이건 다시 한번 연습하셔야 돼. 틀리신 분들은 줄줄 나와야 돼요.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자, 45문제 볼까요? 자, 44번은 부동산 은닉행위고 45번은 통정 표시예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결, 부동산 가장매매, 을에게 해주었다. 가장 양수인, 가장 양도인 이렇게요.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의 삼자죠. 선한 병에게 부산 매매를 체결하고 등기. 그러면 등기를 떼어보면 부산 가장매매에서 갑을한테 빼돌린 부동산을 삼자 병한테 가장 양세 팔아먹었다. 근데 얘는 선의의 제3자다. 108조 통정의 표시죠. 다음에 틀린 것은. 요것도 별표 3개짜리죠. 그럼 멤버 총칙은 나올 만한 데가 정해져 있어요. 자, 틀린 거 볼게요. 이때 삼자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틀렸죠? 이게 틀렸잖아요. 삼자를 뭐 맞추면 된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용방법은 모두 선의의 삼자 보정이 있는데 삼자를 뭐 맞추면 된다? 결합 있는 상태에서 선의만 갖추면 되지. 과실 유무는 논할 필요 없다. 응? 선이랑 과실이 있으면 틀렸어요. 선의만 갖추면 보받는 거지. 과실이 있던 과실이 없던 이것은 관계없어요. 이거 맞추면 되는 거지. 과실은 지금 모두 틀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이 정도 문제를 마친 순간 여러분들 70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별표 3개 친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주셔야 돼. 지문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0분 내에 풀기가 벅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어차피 긴 문제들 많아요. 한 3문제, 4문제는 젖히셔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맞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연습이에요. 일부러 그냥 있는 걸 볼게요. 제시어는 못 풀게. 46번에 A의 사기로 인하여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A가 사기쳤어. 누구를? 갑을. 그러니까 사기당 갑이 을과 거래했어요. 뭐죠? 110조 2항에 있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잖아요. 물론 어렵죠. 다 7점짜리 문제예요. 응? 그래서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대, 이거를. 갑을 병까지 나와요. 4명이 등장하네요. 다음 이거는 뭐 이 정도면 8점짜리 문제예요. 중상급 난이도가 많아요. 자, 옳은 설명 볼까요? 다음 주 옳은 설명은 이때 사기친 A가,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3자 사기친 A가 상대방 을의 대리인 경우에는 사기당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왜? 사기친 애와 이 대리인 관계라면 본인은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죠. 이때는 갑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 이하만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 자, 네 번에 A의 사기 사실을 상대 을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강박은 거래 상대방 을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 을이 악이 또는 유과실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두 질문 맞았네요. 사기당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갑은 선의 병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래야죠. 선한테 보호해줘야죠. 사기 강박의 취소는 누구한테? 선 3자한테는 주장하지,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야죠. 맞죠? 1번에 사기당한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과 맹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전까지는 안 날로부터 몇 년 지났다면 3년. 취소는 무한전자인 것이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계약 맺은 날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위가 10년. 둘 중에 하나만 오면 취소 못하는 거야. 취소금 소멸하는 거죠. 146조. 이 질문 다 이게 80점짜리 문제라 해서 이게 너무 조금 어렵지만 소화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총칙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 지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총칙 문제는 쉬운 문제도 많아요. 이렇게 보죠. 조금 좀 공부 삼아서 하라고 중간 난이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삼으라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복대리요. 자, 1번에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책임만 지면 언제든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또는 부정 경우. 임의대리인이 자기 책임만 지면 언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법조문이. 이거 법정대리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럼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에 설명 같은 거, 그럼 맞아요. 이메일은 틀렸죠? 자, 나머지 질문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 제가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 해도 복습이 되는 거예요. 맞추더라도. 뭐, 크게 들 말씀 없고. 이렇게 48번 볼까요? 이 정도 문제만 돼도 또 75점에서 80점 들어가는 문제죠. 이 정도 점수 나온다는 거 이걸 맞히면요. 조금 중간 난이도가 많아서 아까 제가 여러분 점수 3문제 정도 플러스 시키려고 했죠. 제 주관적이지만 4문제가 플러스 해주죠. 4문제가. 근데 어쨌든 3문제 정도는 여러분 실력에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왜? 기본 난이도가 너무 없어요. 보죠. 갑은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 불구하고, 그럼 얘가 무권대리인이죠. 을의 대리냐 칭하면서. 그럼 무권대리인이죠. 갑은 대리권도 무권대리인이 병과 매매가 계약의 무권대리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보자. 이때 무권대리인 갑이 스스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상대방 을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갑의 선택조차, 이게 틀렸죠? 누가 선택하는 거? 상대방 병의 선택조차 이행 또는 전책임을 진다. 무권대 책임. 무권대리 상대 책임, 누구 선택조차? 상대방 병의 선택조차를 해야죠.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 틀렸어요. 이때 상대방 병이 계약을 철회한다. 이 계약의 무권대리를 상대 먼저 처리했어. 병이 계약을 처리한 경우에도 을은 매매가 추인하여 이미 틀렸어요.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처리하면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 처리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가 먼저 이래서 하나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뒤로 봐보세요. 다 복습하셔야 돼. 병이 을에게 추인 여부를 체고했어요. 상대방 본인이 체고했어요. 너 추인하면 안 해, 대팔다. 체고했는데, 체고한 경우 을이 그 상대가 체고 기한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걸 본다? 추인한 걸,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 체고에 대해 본인이 무답, 대답이 없다면 추인한 걸 본다 아니야. 추인을 거절한 걸 본다 그래야죠. 추인한 걸 보면 틀렸잖아요. 근데 1번에 을이 갑의 무권대리를 알고 병으로부터 매매 중도를 직접 손해했다면 이게 법정 추인이야. 묵시의 추인이죠. 계약의 무권대 묵시의 추인.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았더라. 그렇죠? 하거나 받으면 묵시의 추인이 되는 거죠. 이제 본인 효력이 생긴다. 좋은 질문이에요. 좀 어렵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이 무권대리 본인을 상속해버리면 상속받은 갑이 을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에게 무효를 주장하면 시에 반환 따라서 자동으로 당연 유예해지는 거다. 상속받으면 자동으로 유예해지는 거다. 요거 좀 어렵지만 별별 3개예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니까. 제가 별별 3개 친구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맞았더라도 뭐 시험장 가서 우리가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요. 당연히 무효가 아닌 것은 뭐 다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거죠. 유효하죠. 이게 뭐예요? 최고 플러스 해제 이 의사표시를 동시한 것은 유효하다.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왜 무효인지 다 생각하셔서 복습하셔야 돼. 하지만 최고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 뭐 하지 않으면 그날부로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 2가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유효하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법령의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건기한. 조건기한에서 잘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조건이 이 정도 줄줄 나와야 돼요. 4번에 보면 어느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사람을 살해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아니라 법률 전체가 뭐가 된다. 기억나시죠? 전체가 103조 위반으로 불법 조건이 그 조건만 위반이 아니라 언제나 무효가 된다. 좋은 질문이죠? 신분행위는 조건기한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자, 요 나머지들, 이런 것들, 왜 틀렸나, 여러분들 다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이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잖아요, 기한.
반반이 조건이에요. 반드시 실현되는 거. 그럼 기한이지.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용을 잘 써야죠. 그래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면서 보셔야지. 뭐 이건. 자, 51번부터 보면 물건 얘기예요. 물건. 자, 여기 보면 자, 물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거 맞춰줘야죠. 물권리,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물건은 어느 물건에 갖는 권리가 물건이에요.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에만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물건이 있을 수 없어요. 자, 물건은 어느 물건이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되어야 돼. 독립된 물건. 이 물건에, 이 세 가지 가진 물건에만 물건이 뭐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건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여기 틀리면 안 돼, 이거.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는지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정도, 이 정도야. 봐주시고요. 요렇게. 참, 뭐 사실은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좀 쉬운 문제인데, 있을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고 싶고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선생님 내 입장에서는, 이건 기본 문제 맞춰야 되는데, 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52번 문제.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물건 청권 얘기는 별표 3개. 다다치면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물건 청권이요. 누가 내 물건을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 쫓아가서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차 행사하는 거. 물건 청권이요. 그 물건 청권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2번 봐보세요. 정답인데, 나머지 다 맞는 질문인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졌어요. 맨날 한 얘기죠. 남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친 거야. 무단히 신축자예요.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럼 현재는 그 무단 지은 건물의 소유자는 3자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판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건 청구를 상대방인데 틀렸죠. 항상 물건 청구는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항상 물건 청구는 침해 당시 물권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 현재 물권자가 침해자가 아니라 누구요?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2번은 틀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머지들 한 번씩 천천히 읽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복습이 돼요. 이렇게요. 이 정도는. 그렇죠. 우려, 염려. 염려만 있어도 뭐예요? 예방청권이죠, 염려. 결과발 예방청권.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물건 중에서 유치권에는 물건 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인한 물건 청권 용어는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해받으면 점유보호 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저거 볼 때는 이 정도 문제를 맞춰야지만이 60점의 합격점이 된다. 더도 안 들려. 이거 틀리면 60점이 안 돼요. 이거 맞추면 60점은 돼요. 아주 바로미터가 되는 문제예요. 우리 봐주시고. 자, 판례 견해에 따를 때 무효인 등기.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멤버 등기 문제는 어려워요. 왜? 공시법이 2차 과목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등기가 어려운데 1차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등기 문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까지 공시법을 하시는 분들도 유효한 등기냐 무효한 등기냐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요. 조금 이게 은근히 지문은 짤막짤막해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한 번에 무효인 등기. 이거는 민법 문제가 아니라 등기법 문제야. 등기법. 2차가 뭐 공시법 문제야. 공시법.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5번 해보세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 건물 등기부 폐쇄시켜야 돼. 멸실시켜 등기를 폐쇄시켜야 되는 거야.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동일한 위치에 다시 신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 등기부, 옛날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 등기부로 유용 그대로 써서 표제만 고쳐 쓸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유용할 수 없다.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 건물 등기부가 있었는데
건물이 불나서 없어져 버리면 옛날 건물 등기부 폐쇄시켜버리고 새로 신축한 건물 등기부 새로 보존 낼 일이지. 과거에서는 보존 등기부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부를 살렸을 수 없다. 이것만은 무효이다. 그냥 나온 김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나머지는 뭐 이거야 뭐 우리가 맨날 본 얘기니까. 중간 생략 등기도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라고 배웠잖아. 나머지는 다 등기법 문제예요. 그래도 요 정도. 이 문제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이렇게요. 등기법을 따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수업 시간 186조, 187조. 등기해야 되는 물권변동. 등기하지 않아야 되는 물권변동. 기억하셔야 돼. 187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간단하지만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상속, 판결, 경매, 공영증수, 기타, 법률에 절을 때는 뭐 하잖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 안 해야 된다. 그 등기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속, 판결, 공영증수. 그렇죠?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처럼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기억나셔야죠? 뭐 귀속재산 뭐 이런 것들이 다 경락대금 완납한 경우 뭐 상환 완료 다 법률에 규정이잖아요. 법률에 규정 있는 것들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요. 또는 귀속재산 완납 시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응용 그렇지만 이것만은 뭐야? 등기하여야. 정답 몇 번? 3번.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제가 기본서에도 그렇고 기본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좀 상세히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서 복습할 것 하나만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요거. 단다시 문제들. 제가 187조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권변동 요적 한 7, 8개씩 해드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자, 55. 등기 추정력. 우리가 부동 물권변동. 그럼 186조, 187조. 등기 추정력.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죠? 이 두 문제. 등기 문제에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이야기, 가등기 얘기 몇 가지는 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문제. 이 두 문제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것부터 볼게요. 추정력. 등기배는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다. 등기의 추정력. 틀린 것은. 5번 봐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관이 있다고? 추정력은 틀렸죠? 추정력 없는 거. 가등기. 권리 추정력 없어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 기재된 기재사항은 추정력이 없어요. 최초라는 보존 등기. 최초라는 보존 등기는 원칙은 추정력이 있는데 추정력이 깨어지는 예외가 있죠? 추정력이 깨어지는 예외가 있다. 이 세 가지. 추정력 없는 거. 이건 뭐 너무너무 강조한 거죠. 나머지 지문들 찬찬히 이거 다 맞는 지문이에요. 지문 그대로 나온다. 이 판례들은 자꾸 눈에 익혀야 되는 거야. 제가 이 판례 다 설명하면 한 문제 갖고 10분씩 걸리니까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추정 없는 거, 가등기, 사실등기,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다. 세 가지 꼭 볼 줄 알아야지 이건요. 자, 56번에 점유. 점유가 의미법 혁정했다. 옳지 않은 것은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죠.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추정력이 있다. 점유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 그런데 본다가 틀렸어요. 본다는 간주잖아요. 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문제 볼 때 가끔 잘 속이는 게 본다라 돼 있어. 추정한다인지 본다인지. 그럼 여기 마지막에 본다. 마지막에 추정한다. 요 단어를 한번 의심부터 하세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아닐까?
이건 잘 속여요. 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 정도야. 뭐, 이제 한 번씩 뭐, 읽어보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복습이 되니까요. 아, 항상 마지막에 본다 나오면 요거부터 의심하라. 본단지, 추정한단지. 항상 요건 잘 속여요, 이렇게. 본다, 추정한다. 본다 틀렸죠. 추정력이지, 본다 간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상린관계, 서울권 상린관계. 자, 상리하는 우리 민법 정상 틀린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보세요. 건물을, 경계선상에서, 경계에서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떼라. 응? 반 미터 뛴다면 건물 쳐라. 하나, 건물에 착공한 지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이미 건물이 완성돼. 둘 중 5월이 5월. 둘 중에 하나만 갖췄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지. 최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근데 경과했더라도 이건 플러스 엔드잖아요. 둘 다 갖추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완성됐다면 완성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갖추라 엔드 둘 다 갖추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1년이 지났거나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미 건물 청구되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에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해야죠. 자, 요 5번 지문도 기억하시고요. 요 두 지문. 경계선상에서 경계 제일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통행권이 중요하죠. 통행권 말고는 경계선상의 거리 제한. 요 두 지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지문. 나올 만한 거는 이렇게 봐주셔야죠. 자,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이요. 그런데 분할하다 틀린 것은 틀린 거 한번 볼게요. 5번 봐보세요. 아유 이 공유물 분할이 어려워요. 지문이 다. 다 맞는 지문이야. 두 번, 세 번씩 지문을 이렇게 현관패 거가면서 익혀주셔야 되는데 5번 왜 틀렸냐. 공유자 중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이 설정된 후에 공유토지가 서로 분할되어서 단독세 됐을 때 그 지분의 설정의 저당권은 저당 설정자가 시간 분할 받은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토지 전부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유명한 문장이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요 지문. 뭐 이 정도 문제만 돼도 한 75점 정도는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스스로 봐주셔야 되고 이 정도는. 자, 59번에 지상권은 지료 문제, 지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 문제. 이거 틀리면 60점 못 맞는 거예요. 이거 60점짜리 문제예요. 이렇게요. 지상권 지료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뭐 이 정도야. 지상권은 편면적 항용 279조부터 290조까지 지상권 규정인데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지상권 양도 및 특약이 있다면 지상권에 불리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그래야죠. 편면적 강요 규정. 나머지 이런 거야. 한 번씩 읽어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정도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좋은 문제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옳은 걸 봐보세요. 지역권에서.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이 많이 나오면 뭐로 바꾸자? 용어를 승역지. 승역지를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승역지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승역지와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뭐죠? 부종성.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틀렸죠. 모든 건 천이야. 이 중에서 점을 수반하지 못하는 지역권자는 승역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물건청구 세 가지 중에서 목적을 반환 청구하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안 되죠. 통일을 내가 개설했을 때만 통행적으로 시효취하는 거야. 이미 있었던 길을 쓰는 건 시효취가 안 되는 거야. 남의 토지에 통일을 내가 개설했어. 통일을 내가 스스로 개설하고 20년 다녀야지만 통행지역권 되는 거지.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틀렸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봐주셔야죠. 여기까지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